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뀐 모르면 손해보는 만 65세 이상 복지 혜택 핵심만 줄여서 17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무료 혜택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7가지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죠. 만 65세 이상이신 대한민국 국적이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자, 소득이 상위 30%가 아니라면은 전원이 받게 되십니다. 즉, 대한민국에 100명이 있다면 소득 상위 30명을 제외한 70명이 받게 되는 정말 대표적인 복지제도고요. 2021년부터는 최대 금액이 30만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가장 첫 번째 혜택으로 소개드렸고요. 두 번째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하철,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대한 무료 혜택입니다. 교통카드를 신청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1회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인데요. 자, 폐렴구균과 관련해서는 1회 무료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내가 2020년에 독감과 관련된 무료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2021년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감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서 새롭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혹시 내 거주지 인근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이런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셔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로 치매 안심 서비스인데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죽은 만큼 두려운 게 치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역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설립하면서 치매 안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센터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교육도 해주고요. 자,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선별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안심센터는 대부분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건소에 가실 일이 있다면은 그 겸사겸사 해서 치매 안심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건강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퇴금융 아카데미인데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그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은퇴에 관심 많은 분들 누구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총 4주차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은퇴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통하는 법 그리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까지 정말 알차게 은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 65세 정도가 되시면은 이제는 은퇴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시거나 혹은 정말 은퇴의 막바지까지 와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이제 남은 30년, 20년을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남은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 66세인데 이번 영상에 함께 넣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진단과 더불어서 만 66세는 생애 주기가 바뀌는 그런 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6세부터는 이 노인 기능 검사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골밀도 검사도 추가되고 또 인지 기능 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 66세가 되시면은 이런 노인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추가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65세, 66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검사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박물관, 공원, 미술관, 그리고 고궁에 대한 출입권인데요. 자,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고궁 등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이
이제 오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신 이후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료 혜택 7가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할인 혜택 5가지입니다. 자, 8번째. 외래 진료비 경감입니다. 자, 이게 오히려 무료 혜택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노인 외래 정액제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동네 의원을 방문하셨을 때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1,500원에서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로 이제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즉 지원받은 만큼 나에게는 할인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동네 의원에 관련된 진료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약제비도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65세 이상이 혜택의 대상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67세 이상이 대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임플란트 틀니 70% 할인인데요.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 본인 부담률을 30%만 내시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0%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1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30%만 내면 되니까 30만원만 내시면 이 10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이제 65세가 넘어가신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번째로 교통비 할인인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받고 계실 텐데, 자, 앞서서 설명드린 지하철과 달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것들은 30% 할인이 되고요. 자, 참고로 KTX는 평일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또 국내선에서도 10%의 항공 할인 요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객선도 2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로는 통신비 할인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신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은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휴대폰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게 되시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신청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5세가 넘으셔서 70세, 75세이신 분들도 신청 안 하셨으면 못 받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 기초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을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휴대폰에서 114를 전화를 하시면은 본인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12번째로 노인 일자리 수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명드렸다시피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여러가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크게 2가지고요. 자, 이 2가지는 급여 형태로 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활동 유형인데요. 요거는 월 27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달리 사회서비스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59만 4천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시고, 요거는 이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공익인증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취약계층 시설에 어떠한 활동 보조인으로서 참여하시게 되고, 그만큼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 더 많이 59만원 정도까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밖에서 하는 일자리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 편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노인 일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료 혜택과 할인 혜택을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자,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한 혜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째 복지 혜택인데요.
주민세 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1년에 주민세가 한 6,0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4번째 서비스는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가정 내에 이제 알람 버튼을 설치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누르시면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치매 고위험군 혹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 15번째는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요. 자, 노인 돌봄 서비스 안에는 뭐 안전과 관련된 돌봄, 그리고 각종 생활교육, 그리고 가사 지원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까지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 무릎 관절 수술 지원도 있는데요. 자,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한쪽 무릎당 120만원이고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번째 특정계층 대상 복지 혜택인데요.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거고요. 월 3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되시는데, 자, 요거는 과거 6.25 전쟁 혹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에는 이 참전명예수당은 거의 많은 분들께서 이미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이 6.25나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한 번씩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라도 혹시 안 받고 계시다면은 이 32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꼭 이런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제도가 지원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